이제 동양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아주 일찍부터 풍경화가 이렇게 산수화가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죠. 관념 산수화라고 해서 어, 이 중국에서는 그런 이제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런 것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견의 몽유도원도 같은 경우도 생각을 그리는 꿈에서 본 것을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런 준법이나 전법이나 이런 그 동양화의 기법을 통해서 몽유도원도 같은 것을 그린 것이죠. 그것을 이제 관념산수화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그려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어, 진경산수화가 발달했어요. 진경산수화는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림 인왕제색도를 보시면 한옥마을의 그 북촌 한옥마을의 꼭대기에서 인왕산을 딱 바라보면 이 풍경이 보입니다. 실제 경치를 보고 그렸어요. 겸재정선이 그 한양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론 초기에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관념산수도를 많이 그렸지만 나중에는 진경산수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풍경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선의 그림을 좀 더 보면은 겸재 정선은 이 금강산도를 전체를 가서 보고 그린 것이에요. 마치 오늘날 드론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렸는데 밑에서 봤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실제 금강산에 갔을 때 거의 비슷하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겸재정선의 금강전도도 역시 진경산수와 풍경하고요. 우리는 가볼 수 없지만 겸재정선이 그린 박연폭포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감상용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일본에서는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진 것들이 있는데 우키요에라고 해가지고 목판화로 풍경을 그렸어요. 풍경화를 제작을 했는데 이거는 호쿠사이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 이 그림은 이제 음, 굉장히 미술사에 인상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호쿠사이는 이 판화를 음, 맨 처음에 일단 검은 선을 찍고 그 다음에 또 그 배경을 찍고 그 다음에 흰색 검은 선이 남을 때까지 파고 찍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거를 디덕션 방법이라고 하는데 목판화로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이제 어, 종이로 찍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책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만국박람회 때 프랑스 파리에 이제 파리 박람회 이럴 때 일본 도자기를 수출하고 그 쇼에 보이기 위해서 도자기를 이 종이로 싸서 프랑스에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화가들이 이 우키요에를 봤을 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그 르네상스 시기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수평선과 지평선이 있고 이런 그 서양화법으로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이 이 우키요에를 봤을 때 파격적인 구도와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유로움 때문에 인상파들이 굉장히 매료돼서 그 이 우키요에가 반고 그림과 고갱의 그림에도 나타나고 나중에는 이제 모네의 지베르니에 가면은 이 우키요에가 굉장히 그 모네가 컬렉션한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키요에는 인상파 그림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본 미술은 동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미술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후지산 36경이라는 작품 중에 하나인 그림이에요. 이 우키요에는 이제 목판화로 만들어졌는데 17세기에서 19세기 에도 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림은
호쿠사이가 아니라 히로시게 기메이도의 매화라는 정원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고 떼오에게 반고우가 충격적으로 글을 씁니다. 이 우키요에 있는 일본 사람들의 그림은 너무나 호방하고 자유롭고 화면을 파격적으로 가운데 나뭇가지가 지나가는 이런 기법을 쓰는데 너무 놀라운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동생인 떼오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 이 반고우는 어, 어, 목사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너무 열정적인 것 그리고 신학 목사가 되는데 부족한 학점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화가가 되었는데 이 자두나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자두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꽃이에요. 아몬드 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피어나는 봄을 뚫고 일어나는 꽃인데 어, 지킨다, 보호하신다라는 뜻의 그 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춥고 어둡고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어, 아몬드 꽃 나무는 굉장히 그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어, 예레미야의 예언에도 나오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쌍난 지팡이도 이 아몬드 나무예요. 그래서 고은은 자신의 첫 조카가 테오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아몬드 꽃이 활짝 핀 그런 그림을 선물을 했는데 이 반고흐가 히로시게의 그림을 이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왼쪽처럼 그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한자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반고흐가 꽃이 핀 자두나무. 반고흐는 어, 자기가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베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영혼의 스승이라고 하는 밀레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베꼈는데 역시 이 일본의 우키요에도 반고흐 그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